Nordicus. 안녕하십니까. 영어를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알파벳은 특히 다 아실 겁니다. 영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어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 거고, 기원전 1600년경에 지중해 동쪽에 페니키아라는 곳에서 영어가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600년이 흐른 후에 천년경이 되겠죠. 기원전 천년경에 그리스에 전파가 돼서 그리스 고대 문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제는 기원 후, 기원 전이 거의 맞닿을 무렵에 로마 알파벳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천년이 흘러서 이제 유럽 각지로다가 퍼졌는데, 그 퍼지기 전에 천년의 시기에는 이 로마에서 퍼진 알파벳이 23개의 문자로 자리를 잡고, 또 그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모양을 갖춰 나가면서 발전을 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시점 이전에는 유럽을 뛰어넘어서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를 쓰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상형 문자에서 뜻이 있는 표의 문자 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 발전을 합니다. 그 표음 문자, 표의 문자는 지금의 문자와는 좀 다르게 기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주의한다든지 빨리 가라든지 뭐 멈추라든지 뭐 먹자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 같은 것이죠. 이런 상징 같은 기호 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북유럽에서는 룬 문자라는 기호 문자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시그투나라는 곳이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다가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는 돌을 이렇게 소용돌의 모양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고대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요즘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돌 하나하나에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고, 그 기호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에 따라서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해서 몇 개씩 자기의 도를 찾아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어떻게 제 딸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찍혀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북유럽에서 쓰이던 룬 문자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은 이 룬 문자가 기호화되면서 디자인의 한 측면으로도 쓰이기도 했고요. 이 룬 문자가 발전을 하면서 단순화되고 또 다른 문자들과 합해지면서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자들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단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문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요즘에 블루투스 다들 쓰시는, 블루투스를 만든 그 에릭손사가, 스웨덴의 에릭손사가 블루투스를 상징하는 기호를 만들었는데, 그 기호가 덴마크 통일을 한 하랄드 블로아탄트 왕입니다. 그 왕의 그 이니셜을 룬 문자로 표현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슈츠스타페라는 SS라는 독일의 그 친위대 있잖아요. 독일의 친위대 마크도 태양을 상징하는 솔이라는 그 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설이나 마법, 영화, 뭐 게임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 같은, 그 카드 게임 같은 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노는 그런 보드 게임 같은 데서도 뭐 주술적인 마법적인 효과를 이용을 하는데 룬 문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룬 문자는 뭐 푸타크, 푸토르크, 푸타르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형에 따른 다른 이름으로다가 불리기도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 룬 문자는 바이킹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이킹 문자가 왜 바이킹 문자라고 불리냐 하면, 바이킹들이 문자가 없을 시절에 유럽을 떠돌고 멀리는 미국 대륙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북유럽 신화라든지 노래를 작곡하거나 노래를 불렀거나 하는 그런 북유럽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들이 바이킹이 활동을 하던 시기에 당연히 퍼졌겠죠. 그러면서 이 신화는 구설로다가 전해져 오거나 노래로 전해져 왔는데, 일부 호기심이 있는 바이킹들은 이것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글로 남긴 일부가 룬 문자로 쓰여졌고요. 또 룬 문자가 지역에 따라서 앵글로색슨 지역, 북독일 지역, 또 자기 모국이 있는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지역에 쓰는 그 룬 문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바이킹들, 어디를 오가던 바이킹들이 쓴 것이다,
이 바이킹들이 이 문자를 썼으면 어디까지 진출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바이킹 확장 지도를 그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 룬들이 우리가 지금 A, B, C, D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룬 문자도 각각 부르는 말이 있었고요. 그 말들은 기호 문자였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붙였는지에 대한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 이 룬 문자 중에 뭐 띠르 신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고 건강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용맹함, 검술 이런 거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사들한테는 유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칼이라든지 아니면 방패에 새겨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주술적인 수단으로도 쓰기도 했고 또 어머니가 또 부인이 가족이 잘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해서 걸어주기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화에서 또 소설에서 이용하는 그런 주술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티르신을 뜻하는 그 글자가 타이바츠라고 여기는 나와 있네요. 이 룬 문자가 기호 문자가 이제 로만 알파벳이 퍼지면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 전파는 문화 전파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시 19세기, 18세기에 다시 룬 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 타이포그라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 알파벳을 떠나서 다른 알파벳이나 다른 문자들이 하나의 문자로 살 수 없듯이 그 문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띤 폰트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폰트 디자인에 룬 문자가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요. 룬을 이용한 폰트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폰트 디자인 또는 그림 또는 예전의 고대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그 크레스트, 문장에도 쓰이기도 했고요. 하면서 각종 디자인에도 사용되고 있고 또 이것이 현대 디자인의 패션 쪽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룬이라는 것이 바이킹 시대를 거치면서 북유럽 신화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줬고 현재까지도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또는 타이포그라피의 폰트 디자인에 많은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짧은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어떤 내용이 있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